극한 수익의 세계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재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 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혼조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등락을 거듭하면서 결국 이렇게 혼조세로 한 주를 마쳤는데요. 우리 증시 또한 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나오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양지수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내주, 아마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기업들의 실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돌아오는 내주에 이제 미국과 한국 기업들의 2,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됩니다.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내 종목, 과연 실적 모멘텀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음 주 살펴봐야 할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요. 지금 먼저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고민 먼저 보내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577-8159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전망까지 저희가 살펴봐 드릴 테니까요. 지금 빨리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이쪽으로 접수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전략 챙기러 출발하겠습니다. 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다음 주 수익을 책임져줄 여러분의 히어로입니다. 암행어사 전문가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 수익도 우리가 또 잘 챙겨보려면은 증시 분석부터 전략 잘 세워봐야겠죠. 네. 한 주 증시부터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굉장히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종가상으로 2200대 넘어서면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또 다시 물러나는 느낌. 그리고 다시 금요일에 올라서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의 마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좀 상승과 하락이 좀 이제 연달아 있었던 그런 한 주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증시의 강세, 약세를 따지기보다는 이제 계속 추세를 따져야 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증시 자체가요, 지금 양시장 전부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즉슨 매도 심리보다는 시장에 대한 매수 심리가 계속 우위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차트 보시면 지금 일봉 추세 자체가요, 완벽하게 정배열로 돌렸다는 것이죠. 일단은 정배열로 돌렸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시장이 완벽하게 정배열 추세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추세적으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다음 주에도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또 이제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외국인 수급들이 어제 기관 그리고 외국인 동시에 계속 강하게 들어온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 그리고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이 선진 자본의 이머징 마켓 진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해외 지수들을 보시면요, 미국 증시나 또는 이제 중국 증시를 보시면요, 상당히 좀 이 괴리율이 큰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7월 달 들어서 강세를 보이던 중국장, 특히 상해 증시가 좀 크게 이번 주에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만약 21서 이탈하면 또 이제 심리적으로 또 이제 3,000포인트까지 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중국장으로의 선진자본 유입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상해 증시가 반등해주면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반등해서 더욱 강한 추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자, 그리고 지금 실적 장세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2분기 실적 관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또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2분기 실적은 예상 컨센서스가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들 하시는데 생각보다 기업들이 크게 타격을 입을 거라는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고 나서 이제 실적주들은 공략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소외주들을 공략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들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 7월 들어서는요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없었거든요. 뭐 시젠이라든지 또는 신풍제약이라든지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이 특수로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뭐 3월달, 4월달에 이 제약 바이오 이슈에 있었던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그 암학회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제 임상학회 관련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아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한번 잘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어제죠. 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사이에 이슈가 하나 생겼는데 바로 이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은 좀 이제 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이 이슈가 시장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작용이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그럴 때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할 것이다라고 생각 드는데 지금 시장 추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정고점을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호재보다는 또 악재에 민감하게 작용해가지고 또 단순 조정이라는 게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는 계속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다음 주에 어차피 시장은 빠지더라도 좋은 종목 한 종목 골라놓으면요. 어차피 한 주 그리고 한 달 그리고 6개월 단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도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큰 그림도 볼 줄 알면서 스탠스 잡고 또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또 이 주한미군 감축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음 주 어떤 투자 포인트에 좀 집중해봐야 할지 이벤트나 좀 네. 모멘텀 정리 좀 도와주세요. 네, 일단은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시장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계속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대선과 관련된 얘기들 또는 이제 정책 관련된 정책주들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린뉴딜 관련된 이슈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코로나 이슈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이 또 어제 나온 이슈인데 미국에서 그 북미 회담과 관련된 발언을 또 했거든요. 네네. 북한에서 어느 정도 요구안을 좀 수용을 하면 3차 회담도 한번 네네네. 진행하겠다. 그 가능성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북주에 대한 이슈도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이슈입니다. 이게 대북주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많은 이해관계가 엮여 있거든요. 일단 8월 말에 G7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2020년도 핫토픽 이슈들은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슈들은 없었어요. 대부분 주가 상승이 100% 이상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슈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7 이슈, 대한민국이 최초로 G7 회담에 참석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거기서 분명 북한 제재와 관련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북주 관련해서 변동성이 한번 볼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북한이 요구안을 수용을 하면 가을에, 그러니까 대선하기 전에, 미국 대선 하기 전에 이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하기 전 3개월부터 항상 대북주 움직입니다. 그 시기가 지금이랑 맞아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꼭 이제 숙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뭐 그린뉴딜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린벨트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지 안 할지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슈나 재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대체 무엇을 잘 공략해보면 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러한 매매 팁도 얻어봐야 할 텐데요. 저희 이 시간 극한 수익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극한 수익주 좀 리얼하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해주신 이슈에 따른 전략으로 또 동국 SNC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계속적으로 오르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보유하신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언제도 수익이 나면은 챙겨갈까 아니면 수익도 극대화해봐야 될까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벌써 편입한 지 이제 딱 한 달 정도 된 네. 것 같아요. 근데 벌써 77%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생각보다 좋은 수익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이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그린 뉴딜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요. 제가 좀 더 크게 보고 가는 이슈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와 그리고 바이든 간의 지지율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죠. 근데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지지율 측면에서 15% 정도 앞선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바이든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미국 민주당 인사들은 일단은 친환경, 이 그린 뉴딜과 관련된 그런 발언들을 항상 많이 해요. 2016년도 때 힐러리 같은 경우에도 그린 뉴딜 관련된 얘기, 친환경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이 또 민주당 인사이기 때문에 바이든 지지율이 앞서면 결국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바이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성기업,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든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도 여기서 장대 양봉 하나 만들어주고 나서요. 6,860원짜리가 벌써 지금 쭉쭉 상승해가지고 얼마가 갔냐면 벌써 16,4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결국에 이제 글로벌 이슈죠. 미 대선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이슈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일봉상으로 1,000원짜리 종목이 벌써 뭐 6,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중기 추세 관점으로 봤을 때 월봉 주봉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추세선 돌파하고요. 이제 장대 양봉 그리면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란 것이죠. 만약에 이게 정말 미 대선과 연관이 돼 있으면요.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 돌파 9,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봉이 몇 개 연속으로 포착이 됐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월봉상, 일봉상 양봉이 다섯 개 떠도 야 이거 희귀한 패턴이다. 이거 오양봉 패턴이다. 이 좋은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월봉상 지금 이제 양봉이 4개가 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매수 심리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시점을 봤을 때, 매수 타점을 봤을 때 저는 거래량이 없는 자리,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이런 21선 이탈하는 자리, 그러니까 남들이랑 다르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급등을 해서 다른 사람들 신경을 안 쓸 때 그때 이제 추천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찬가지 동국 SNC를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과 마찬가지 소외 종목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극한 수익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도 지금 당장 상승하지 않지만 한 달 뒤에, 2달 뒤에 50% 이상 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업종과 그러한 종목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국 SNC 현재 최고 수익률 77%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전략으로 또 준비하셨다고 하니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한 종목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소개시켜 주셨던 바로 극한 수익주죠. 나무기술인데요. 이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으로 비대면 관련한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벌써 수익률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현재 더 기대가 되는 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네네.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 종목 바로 갈 만한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네, 바로 갈 만한 종목은 아니고 좀 이제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인데 우리가 이게 4차 혁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뭐 대표적으로 5G를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I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등등 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뭐 스마트 그리드 뭐 스마트 들어간 건 이제 다 4차 혁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4차 혁명과 3차 혁명을 좀 이제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3차 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 그걸 이어주는 게 이제 3차 혁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이제 3차 혁명의 산물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SNS 같은 것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3차 혁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차 혁명으로 들어와서는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사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AI,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그 인공지능을 더욱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클라우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이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바로 이 클라우드 기술인데
이 나무 기술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기술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이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 4차 혁명 보면요. 1차 혁명 때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바로 양털 공급한 사람입니다. 1차 혁명 때 이제 제임스 와트의 방적기, 방적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방적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게 아니라요. 양털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2차 혁명 들어와가지고 뭐 자동차 만들어지죠.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의 대량 생산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냐면 기름 파는 사람들이 돈 제일 많이 벌었어요.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 돈 제일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록펠러가 돈 제일 많이 벌었잖아요. 기름 파는 사람 돈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3차 혁명 시기 개인 PC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게 개인 집집마다 깔리는 그런 시기 때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냐? 빌 게이츠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보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돈을 제일 많이 벌었고 4차 혁명 때 지금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습니까? 아마존이 지금 현재 기업 가치로 1위죠. 아마존 데이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기술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취급하는 클라우드 관련주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목표가까지 잘 들어가시고요. 사실상 이런 종목들은 뭐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으니까요. 잘 한번 끌고 가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의 내용, 모멘텀이 중요하니 여러분들 이러한 기업의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극한 수익 도전주 저희가 다시 AS 진행해 봤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우리의 수익률 매주 이 시간 저희가 흐름 체크해 보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합니다. 주말에도 종목 고민하시는 분들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15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도와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먼저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네, 머큐리에. 머큐리요. 매수 예. 가격과 비중은요? 11,000원에 20%예요. 매수 가격 11,000원이요? 예. 매수 가격 11,0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시고요. 그럼 네. 최근에 혹시 머큐리 매수하신 종목이세요? 아니, 그 수익 났다가 못 팔았어요. 아, 수익 나셨었는데 못 예, 파셨어요? 12,600원까지 갔는데 못 팔았어요. 좀 더 올라갔을 때 그때 타이밍을 못 잡으셨군요. 아쉽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좋은 타이밍 올지 좀 알아봐 드릴게요. 암행원서 전문가님, 머큐리 어떤가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큐리를 매수를 하셨네요. 예. 네,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 와이파이 관련된 종목인 거 아시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7월 14일 날, 화요일 날. 예. 근데 이게 아쉽게도 갑자기 변동성이 크게 생기더니 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변동성이 한번 생기고 하락을 할 때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재차 반등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주봉이나 월봉상 흐름 봤을 때 계속 저점을 들어 올려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란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걱정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공공 와이파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당 1호 공약이거든요. 여기만 하더라도 5조 이상의 자금을 한국판 뉴딜로 해서 투입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15,000원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근데 이 머큐리만 볼 게 아니라요. 이 머큐리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전파기지국이랑 그 다음에 아이즈 비전, 얘들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추세를 봤을 때도 거의 머큐리랑 흐름이 똑같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7월 14일 날 한국판 뉴딜을 발표를 할 때 공공 와이파이 언급을 모르고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하락을 한 것 같은데 다시금 얘기를 해주고 다시금 이제 좀 수급이 들어오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제가 봤을 때 14,000원, 15,000원까지는 충분하니까 그 자리까지 한번 잘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가 싶어가지고. 네, 걱정 마십시오. 금방 네, 올라갑니다. 시청자님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재차 반등 가능한 구간이라고 합니다. 15,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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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머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극한 수익입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메카로요. 메카로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000원이고요. 오, 10% 정도, 네. 매수 가격 15,000원에 비중 10%. 매수하신 지 좀 되신 종목이네. 네, 좀 됐어요. 올해 네. 초 2월에. 네. 오, 그때 또 이 종목을 매수하셨는데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 네, 그래도 잘 버티셨고요. 또 올라오는 흐름에 대해서 기대감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으로의 전망도 알아봐 드릴게요. 암행과사 전문가님, 메카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좋은 흐름 보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메카로 매수를 하셨네요. 네, 너무 움직임이 없어서요. 네네네. 네, 좀 네, 걱정도 되고. 네. 네, 한 매수를 하시고 코로나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지고 이제 살살 올라오는 자리죠. 네.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인지는 대충 알고 계신가요? 네, 아는 분이 소개를 해줘서. 지인 추천 들어가죠. 네네. 이 메카로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웨이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웨이퍼에 이 흡착을 해주는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성장률, 실적 성장률을 보면요,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라고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대급 매출을 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도 크게 상승한 모습들 보였는데, 유독 메카로는 지금 이제 크게 뭐 유독. 변동성이 없는 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변동성이 없다고 하기에는 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월 초반에 들어가지고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하루에 10,000주, 뭐 20,000주 이렇게 들어오던 거래량이요, 갑자기 막 60만 주 들어오고 갑자기 막 30만 주 들어오고 갑자기 600배, 700배 이렇게 터진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7월 초반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평단까지는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뭐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제가 봤을 때 1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상장하고 나서 계속 빠졌는데 이게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최근 들어서 2017년도,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대세 사이클이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2018년 반도체 산업이 꺾일 때 상장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쭉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반도체 업종이 좀 상승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까지도 충분한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성장세 들어오면 충분히 메카로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중형주들이 좀 올라가는 시점이거든요. 뭐 대형주나 중형주, SK 하이닉스나 그리고 삼성전자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는데 어차피 낙수 효과입니다. 걔네들 대형주들 올라가고 중형주들 올라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카로 같은 소형주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간 투자하면 쉬긴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 이제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우상향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15,000원까지 충분히 한번 끌고 가보시면 2만 원까지 한번 2만 충분히 원이요? 네 끌고 가보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세요. 네, 메카로에 대해서 또 2만 원까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에 있는 고민들 가운데 HLB 생명과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분의 매수 가격이 HLB 생명과학 매수 가격이 35,550원입니다. 비중 5%. 수고하세요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의 마음을 좀 헤아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신데요. 네.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매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비중이 5%잖아요. 네,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비중을 추가적으로 좀 늘려가지고 네. 좀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좀 이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괜찮다 생각합니다. 사실상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저 자리에서 비중 막 50%다 이랬으면 이제 저는 좀 상상만 상당히 좀 해도 싫어요. 힘드셨겠다 이렇게 네. 생각했을 텐데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으로는 이제 분할 매수 전략으로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차트를 보시면 지금 25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눌렸다는 얘기죠. 1년 거의 뭐 10월 달부터 계속 눌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반등할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차 파동 이후 2차 파동, 3차 파동 기다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 매수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평단을 한 25,000원까지만 잘 내려주셔도 제가 봤을 때 금방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LB 생명과학 이 종목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를 25,000원 정도로 낮춰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많은 고민들이 접수되었죠. 이 중에서 아멜과사님 반갑습니다. 그 위에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매각설 있어서 매수했는데 손절해야 할지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두산인프라코어 어떻게 할까요? 두산인프라코어 저번 6월 달에 저희가 한번 상담했던 종목인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상한가 가고 그리고 또 이제 60% 이상 상승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매각설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매각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거든요. 지금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솔루스, 두산피어셀, 두산자 들어간 두산그룹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7월 들어서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홀딩 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비중 15%이기 때문에 한 60선, 120선 이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5,700원 자리거든요. 5,700원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을 1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이제 평단을 내리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기 추세를 봤을 때 이제 65일선을 돌파하면요. 지금 이제 9,000원까지 열려 있는 자리거든요. 상당히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잘 한번 끌고 가셔가지고 좋은 시간 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추가 매수가 중요합니다. 5,700원, 120선, 60선 장기 이평선 라인에서 비중을 한번 더 태워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 이 5,700원 가격대 잘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자, 다음 문자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이분의 고민 꼭 풀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큐리언트고요. 매수 가격은 28,000원에 비중 50%.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딸 결혼자금 보태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큐리언트 어떻게 하면 좋죠? 따님 결혼식을 좀 뒤로 미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네.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종목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치료제를 좀 이제 개발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상당히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월봉상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어요. 원래 이 종목이란 것이 한번 상장을 하면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 대비 1,700% 정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 대비 2,800% 정도 상승하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 대비 몇 프로 상승할지 몰라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근데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성장 기업이고 그리고 중형주란 말이죠. 최저점 대비
한번 시세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2016년 상장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그런 흐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 걱정하지 마시고 더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일단 사업 내용이 너무 좋아요. 면역 항암제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인 이 아토피 치료제 관련된 사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종목 선정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가 한 4만 원까지 보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시간 투자 관건입니다. 어차피 제약 바이오 이슈 하반기 때도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어가시라. 손절하지 마시고 최대한 수익 극대화시켜가지고 따님 결혼식도 잘 치렀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딸로서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은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종목 기업 내용도 좋고 또 파이프라인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하셨다가 좋은 수익 결과 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수익 고민, 투자 열정을 저희가 수익 전략으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암행원사 전문가님이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을까요? 앞서서 좀 많은 이슈와 재료들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무엇을 골라야지 좀 강할까요? 저는 이제 오늘은 좀 강한 종목을 좀 이제 골라오기보다는 좀 이제 소외된 종목을 좀 이제 골라왔습니다. 오, 왜요? 왜냐하면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참 희한한 게 네. 이 반대로 가야 이 승률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관심을 가지는 쪽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남들이 이제 관심을 안 가지는 틈새 공략. 네, 그렇죠. 틈새 공략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이제 뭐 그린 뉴딜이다. 그리고 뭐 이제 디지털 뉴딜이다. 네. 그리고 막 그린 벨트다. 뭐 이러면서 맞아요. 많은 이슈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약 바이오 이슈들은 좀 사그라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라왔다 말씀드리겠고,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다이버전스가 포착된 종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ABL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암학회 관련주로서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이중항체 관련된 기업이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중항체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컸죠. ABL 바이오, 티움 바이오, 아타 바이오, 앱크론 이렇게 종목들이 있었는데 다 암학회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암학회가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살살 내려오면서 좀 이제 거래량이 없는 흐름인데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원래 종목이란 것이 참 희한한 것이 이 고점에서 결국 봉우리를 한 개만 만드는 종목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ABL 바이오는 봉우리가 한 개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한 개 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개 더 만들어가 아니면 세 개를 만들어야 그래야 이제 전형적인 하락 패턴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볼 수 있습니다. 봉우리가 한 개 만들어지고 두 개 만들어지는 두 개 만들어질 때 이 자리를 한번 공략해 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를 표시하는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표시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바로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옆으로 수평 이동하다가 장대 항목 하나 만드는 자리에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 수익을 좀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 남들이 신경 안 쓸 때 잡아놓고 남들이 이제 신경을 쓸 때, 남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주가 올라갈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그래야 좋은 수익 한번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는 시가 이하에서 한번 진행해 주시기 월요일 날. 그 다음에 목표가는 35,000원 라인대, 이 5일선 꺾이는 매물대까지 한번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라인대, 61선 이탈 구간 잡아드릴 테니까 ABL 바이오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80만 주밖에 안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잘 공략하셔가지고 나중에 거래량 터질 때 매수하지 마시고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이렇게 전략을 잘 짜서 우리가 또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는요, 바이오 전략이고요. ABL 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월요일 시초가, 목표 가격은 35,000원, 손절 가격은 2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ABL 바이오였습니다. 극한! 여러분의 화이팅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도전주가 소개됐는데요. 암행원사 전문가님,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거는 추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추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추세가 좋은 종목들을 봐야죠. 그러니까 갑자기 한 번에 급등하는 종목들 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제 하루에 이렇게 2%, 3%, 5%씩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또 이제 찍어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대만의 TSMC라든지 또는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을 보시면 지금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낙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대형주들의 실적이 좋으면요. 중형주라든지 소형주라든지 이렇게 실적들이 내려옵니다. 좋은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 제가 또 이제 극한 종목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계속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그 종목도 받아가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전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암행어사 전문가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하세요. 자, 그럼 암행어사 전문가의 수익 포인트 강의 만나러 지금 출발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가장 강력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특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제 트럼프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이면 이제 미국 대선에 들어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트럼프 임기 중에 가장 강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드는 북미 회담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북한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안을 좀 이제 절충을 하면 3차 회담도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1차 북미 회담 했을 때 대북주들은 엄청 올라간 거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죠? 항상 처음과 끝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임기 전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만약에 북한과 3차 북미 회담을 진행한다면요. 그러면 이제 남북기업주, 대북주들 상당히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0년도 들어와서요.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바로 이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나타나는 이슈들 말고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끼쳤을 때 그게 이제 100% 가고 200% 가고 그런 흐름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만약에 내가 60% 이상, 100% 이상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더블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 이슈를 노리기보다도 이 글로벌 이슈를 노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국내 이슈 뭐 그린벨트다, 뭐 개헌이다, 뭐 그린 뉴딜이다, 디지털 뉴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종목들은 약합니다. 이 글로벌 이슈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보셔야 그래야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2020년도 글로벌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달 미국이랑 이란이랑 한번 박 터지게 싸웠죠. 그러면서 흥구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 60%, 100% 단숨에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글로벌 이슈예요. 우리나라에서 싸운 게 아니라 미국과 이란이 싸웠잖아요. 요거 때문에 국제유가가 크게 급등하면서 관련주도 크게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2월 달 기생충이
우리나라에서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저 미국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죠? 바른손 ENA 200% 이상 날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방탄소년단. 이때 우리나라에서 컴백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컴백했죠. 글로벌입니다. 미국에서 컴백하면서 DPC 100% 이상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3월달, 4월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발생한 거 아니죠.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하면서 관련주들, 진단키트, 치료제 이런 종목들을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월달 2차 미중 무역 분쟁 일어났죠. 자, 그러면서 유니온 머트리얼 300% 이상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6월달 그리고 이제 한일 갈등 나오면서 모나미, 신성통상 이런 종목들 또 이제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 들어가서요. 또 코로나19 2차 확산 얘기가 나오면서 진단키트 그리고 이제 뭐 신풍제약 이런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또 이제 크게 날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다음 달 8월달 그리고 저 9월달 어떤 이슈를 봐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일 당장 올라갈 종목, 다음 주에 당장 올라갈 종목보다 과연 8월달, 9월달에는 어떤 글로벌 이슈가 올라갈까? 이 부분들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이슈가 나올 만한 것이 많이 없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건 벌써 2번이나 나왔고요. 그럼 이제 8월, 9월달에는 어떤 이슈가 나오겠는가? 대북주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것이다.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큰 수익을 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그런 이슈를 잘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계속 지금 북미 회담 3번째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겠고, 자, 북미 회담 하기 전에 한 2달 전이죠. 어떤 이슈가 또 나왔냐면요. G7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G7에 초청했습니다. G7에 초청했는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 G7 우리도 참여한다 이런 의사를 밝혔죠. 자, G7에 참여한 이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G7 글로벌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최초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회담한다는 거 요 자체가 이 시장에 엄청 큰 이슈라는 거예요. 글로벌 이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보셔야 되겠고, 자, G7에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논의를 하려고 그렇게 이 중국의 눈치도 안 보고 바로 이렇게 흔쾌히 수락을 했는가. 제가 봤을 때는 북한과 관련된 제재와 관련된 그런 해제 논의가 여기서 한번 있지 않을까. G7에 들어가서요. 북한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G7 이슈 잘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단계적 비핵화 수용 검토 요 얘기가 나오죠. 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한테 계속 요구를 한 것이요. 단계적 비핵화가 아닙니다. 완전한 비핵화란 말이죠. 그냥 아예 핵을 못 만들 정도의 비핵화를 해야 그래야 이제 내가 너네들 제재 풀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재선을 앞두고 그래 완전한 비핵화는 좀 힘들더라도 단계적 비핵화를 하면 3차 회담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접고 간 겁니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적 비핵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북한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3차 정상회담이 상당히 좀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잘 보셔야 될 것이 지금 경제 정책에서도 밀린 트럼프, 바이든의 지지율 15% 뒤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약속했던 것이 북핵 문제를 좀 자기가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라고 대통령 하기 전에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근데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공약을 하나라도 더 지켜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바이든의 이 지지율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북한에 이 관심을 쏟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3차 북미회담 위한 새로운 제안에 아까 완벽한 비핵화에서 단계적 비핵화 여기로 이제 가는 걸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번에는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핵시설을 한두 개 폐기하는 걸로 제재를 풀고 상당히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위치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차 북미회담을 하면요. 북한도 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딱히 그렇게 뭐 나쁠 만한 그런 얘기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3차 북미회담 트럼프 임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만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만나는 것인데 만약에 만나게 되면 그럼 만약에 1차 북미 회담 했을 때 과연 주가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북미 회담 하기 3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1차 북미 회담이 6월 달에 진행이 됐는데 주가는 3개월 전부터 움직인다는 것이죠. 만약에 3차 북미 회담을 하게 되면요. 가을에 한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거든요. 올 가을이면 9월 달 또는 10월 달 아니겠습니까? 10월 달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3개월 전인 7월 달, 7월에서 8월 달에 이때부터 이제 대북주들이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1차 북미 회담 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아티아이가 2018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00% 상승했어요. 자, 북미 회담이 6월 달에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가 상승은 3개월부터 이 구간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6월 달에 여기인데 6월 달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북미 회담 하는 10월 달에 대북주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0월 달에는 매도를 하는 자리고 우리가 찍어야 될 자리는 3개월 전,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대북주 매수하기 아주 적합한 그런 자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하태 600% 상승했습니다. 100% 200% 아니에요. 상당히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부산산업도 3월부터 6월까지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700%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도 400% 상승했습니다. 자, 3개월 전부터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2018년 6월 달에 여기입니다. 6월이면 여기인데 6월 달에 정상회담을 하고요. 주가가 움직인 것은 3월 달에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움직인 모습. 6월 달 팔아야 되는 정상회담 하는 달에는 물량이 나오는 자리고 그 3개월 전부터 매수를 하셔야 그래야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6월부터 3월부터 6월까지 200% 상승한 모습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도 200% 상승한 이력. 결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3개월 전부터 대북주들 잡아놔야 그래야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이 이제 미국 대선인데요. 그럼 이제 그 전에 북미 회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3개월 전인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2개월 뒤, 3개월 뒤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대북주 한 종목만큼은 편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대북주 파동은 북미 회담 3개월 전부터 시세 변동이 시작된다는 점.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9월달, 10월달에 북미 회담이 언급이 되고 있으면 지금 대북주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대북주를 찍어야 되냐?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하고 신용 비율이 가장 낮은 그런 대북주를 편입해야 그래야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1시 3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종목 궁금하다. 지금 어떤 대북주를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11시 30분에 바로 공개를 하니까 온라인 무료 방송 핸드폰으로 극한 수익 쳐가지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대북주 말고 오늘 이제 TV 방송에서 공개할 극한 종목을 좀 이제 강조드리자면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서 좀 이제 추세 상승을 도모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두 번째 극한 종목은 바로 DI라는 종목입니다. DI. 자, DI라는 종목이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초가 매수를 한번 해주시고요. 시가 이하로 매수를 해주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100원. 자, 목표가는 5,100원 강조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400원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추세가 상당히 좋은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반도체 쪽에서 소형주 한번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충분히 좋은 수익 한번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대북주 지금 이제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1시 30분 온라인으로 방송 공개할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가 준비한 두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 바로 DI였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 가격 5,100원, 손절 가격은 3,400원, 매수 가격은 월요일 시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DI 극한!
다음 주도 화이팅 하세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암행어사 전문가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극한수익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암행어사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